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래도 산뜻하게 시장이 좀 반등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증시 반등 성공, 로봇과 AI주 다시 주도주 등급. 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는 제가 공개 방송, 장중 공개 방송을 했는데요. 네, 애석하게 어제 폭락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기쁘게 만나 뵙게 되는 것은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도 좀 시장이 좀 반등할 때 이렇게 방송을 하면 좀 편할 텐데 예, 아무튼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어제보다는 네,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또한 어제보다 좀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 AI주하고 로봇주들이 잠시 쉬고 있다가 또 오늘 급반등이 일어나면서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I 관련주, AI 인공지능 관련주, 그리고 로봇주 중에서 오늘 또 많이 올랐지만은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주 항상 방송 중에서 우리가 좀 어,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죠. 예, 전일 종가 관심주를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일 종가 관심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잠깐만요. 전일 종가 관심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 전일 종가 관심주. 네.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주. 네, 가겠습니다. 자, 전일 SBB테크 말씀을 드렸고요. 종가 매수 가능하다고 어제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네, 다행입니다. 일단은 미션 성공 여부만 먼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BB테크 감속기 대장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SBB테크가 오늘 장중 고가 여러분들 만나기 직전에 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장중 고가 플러스 6% 상승. 네, 미션 성공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그 와우넷 홈페이지에 공개 방송 종가의 SBB테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장중고가 6% 상승해서 성공을 했고요. 자, 오늘 대박인 종목이 있었죠? 뉴로메카입니다. 자, 교촌과 협동 로봇, 네, 협동 로봇, 그리고 커피 머신,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면서 지금 뉴로메카의 성장세가 가파르고 있는데요. 자, 장중고가 좀 체크를 좀 해야 되니까 우리가 자, 요걸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장중고가는요, 오늘 뉴로메카가 대박을 쳤습니다. 26.96% 올랐습니다. 자, 짜투리 빼고 26% 상승. 네, 미션 성공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한테 공식적으로 요거 사라. 콕 집어서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은 SBB 테크를 일단 콕 집어 드렸어요. 근데 이제 종가 관심주는 최소 4종목에서 5종목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어제는 그냥 제가 승부수를 한번 던져 드렸습니다. 어제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 사놓으면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3에서 5%는 먹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 SBB 테크를 얘기했는데 다행히 6% 올라갔네요. 네. 자, 그리고 자, 어제 또 종목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 AD 테크놀로지가 있었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는 AI 반도체, AI 반도체 설계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자인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디자인 하우스 하니까 뭐 건축 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중고가, AD 테크놀로지 장중고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다행인데요. AD 테크놀로지도 장중에 5% 상승을 했습니다. 자, 장중고가 플러스 5% 상승. 네, 그래서 미션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로보티즈를 말씀을 드렸어요. 로보티즈가 어제 장중에는 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종가에 한번 보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장중고가 로보티즈도 이렇게 해서 장중고가가 플러스 7.59, 네, 7% 상승을 했습니다. 네, 어제 오히려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종가 베팅이 오히려 더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션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종목 다 미션 성공을 했습니다. 전일, 종가 종목, 오늘 당일 미션 모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날에는 전전날에 종가 관심주는요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갭으로 떨어지면서 다 실패를 했는데 어제는 또 시장이 또 너무 안 좋아서 오히려 종가 관심주들을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내일 확인할 수 있는 오늘 당일 종가 관심주 앞으로 2시에 아니 2시까지 방송을 하니까요. 1시 40분에 종가 관심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주 방송은요. 네,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운의 유튜브 월요일에서 화요일 2시에서 3시 20분, 와운의 유튜브 수요일 목요일은 12시 30분에서 2시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찬홍의 홍TV 개인 유튜브는 금요일 날 오전 같은 시간대 12시 30분에 방송을 합니다. 네, 참고 말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종목을 확인을 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이게 이제 전일이죠. 전일 종가 관심주 어떻게 뽑았는지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좀 안 보이시죠? 네, 조금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룰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룰은요, 일단은 이렇습니다. 룰이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전일 종가 매수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알려드리면 오늘 당일 종가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네, 그 다음날 플러스 3에서 플러스 5% 이상 상승을 하면은 미션을 성공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장중에 이제 마이너스 3% 이상 계속 흘러내리면은 그냥 자동 손절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전일 종가 매수 딱 했는데 아침에 힘이 없어요. 1, 2%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빠질 것 같아. 그러면은 바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가 관심주를 전일 종가 관심주 알려드렸는데 당일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왔다 갔다 하면은 미션 연장해서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제 SBB테크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이 종목은 왜 올랐을까? 자, 어제 좀 이슈가 된 게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그 감속기를 다 일본에서 사다가 썼었어요. 네, 근데 이제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을 했는데 이 감속기 국산화 굉장히 어렵게 도달을 했어요. 이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가 또 SPG가 있죠. 근데 SBB는 이제 이 감속기 성능이 일본 감속기 못지않게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이슈화 되는데 왜 감속기가 이렇게 중요하냐? 일단은 로봇의 관절에 많이 쓰입니다. 감속기가요. 네, 그래서 이제 로봇 관절이 얼마나 이제 로봇이 미세하게 움직이려면은 이 감속기의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성능은 감속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SBB 테크의 감속기가 굉장히 그 성능이 좋더라. 내구성도 있고 감도도 좋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어제 이제 SBB 테크를 관심권에 넣어놓고 종가에 드렸는데 그러면은 어제 어떤 종목들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날 개발하는 종목이 있고요. 음봉으로 바로 떨어진 종목이 있고, 오늘 SBB테크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밀어 올릴 수 있는지, 그거는요, 일단 거래량에서 답을 찾으시면 되는데, 거래량이, 이 상장의 거래량을 어제 돌파를 했습니다. 상장할 때 엄청난 거래량이 붙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뭐 수익을 낸 사람들도 있고 차익 매물이 나오니까 상장 때 거래량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상장의 거래량을 다 커버할 정도로 많은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돈, 수급이 들어왔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아침에 오늘 아침에 살짝 갭이 좀 떨어져서 저도 살짝은 불안하죠. 저도 사람인지라. 하지만 오늘 분봉을 좀 봤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분봉 중에서 제가 좀 잘 쓰는 분봉이 있는데, 네, 한 5분봉에서 봤더니 5분봉에 이제 아침에 화살표 신호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화살표 신호 나온 시점으로 봐서 밑줄 쫙 그어놨죠. 그랬더니 이탈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버텼습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버티고 여러분들도 어제 종가에 같은 시간대에 드렸으니까요. 종가에.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수익을 확보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 3%, 여러분들한테 약속한 가격이 3%니까 한 3에서 5% 안에서는 여러분들도 수익을 확보를 해두세요. 네, 수익 확보가 중요합니다. 네, 또 제가 또 오늘 또 새로운 종목 드릴 테니까 자, 현금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BB테크 수익 내신 분 한번 1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뉴로메카 수익 내신 분 2번. 네. 한번 눌러주시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또 제가 이제 뉴로메카도 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뉴로메카가 장중에는 조금 불안한 흐름을 보였어요. 네, 여러분들 잘 들으시죠? 네, 일단 SBB테크 수익 내신 분 없어요? 네, 그러면 뉴로메카는 네, 뉴로메카 수익 내신 분 한번 눌러줘 보세요. 네. 네, 다른 분들도 이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주 과연 종목들 괜찮은지, 네, 잘 선정을 하는지 같이 보셔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돼야 더 열심히 하니까요. 자, 네, 어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 어우,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뉴로메카는 어떤 상황이냐면, 보통 보면은 이 뉴로메카도 오늘 거래량이 터졌어요. 네, 어제는 요 직전 저항을 돌파하려고 굉장히 애를 먹었었는데 종가에 올려놓더라고요. 근데 그 상장 초기에 이 거래량을 오늘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요거는 만약에 그 내일 음봉이 나오면은 유심히 보세요. 네, 내일 음봉이 나오면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종가까지 윗꼬리를 이렇게 쭉 달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끝내준다면은 시세가 그냥 당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뉴로메카는 어떤 회사냐? 교촌치킨하고 협동로봇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교촌의 매장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교촌. 뉴로메카 한번 보세요. 어제도 공개 방송에서 제가 뉴로메카 협동 로봇을 보여드렸거든요. 자, 요게 이제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라는 회사 생산 공장. 자, 로봇 생산해가지고 관절 역할을 하는 코어 부품을 만들고요. 이게 감속기예요, 여러분. 감속기. 자, 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공장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네요. 네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로봇 네, 그죠? 네, 오, 이런 거 나오고. 자, 근데 이제 푸드테크 사업에 이제 요게 보세요. 피자 만들 때 쓰고요. 그죠? 고피자에서 이렇게 피자 만들 때 로봇을 좀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치킨, 여러분. 100마리를 2시간 안에, 이 사람 힘으로는 100마리 다 굽기 힘들거든요. 튀기기 힘든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조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자, 보세요. 네. 교촌, 네, 교촌 치킨.
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 뜨거운 기름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게 건강성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특히 폐 쪽에. 근데 이렇게 조리 로봇이 나오면은 향후에 이제 지금은 0.8명 수준의 일을 한다고 하네요. 0.8명.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더 개발이 되면은 한 명에 충분히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뉴로메카예요, 여러분. 뉴로메카. 네, 뉴로메카.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D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이제 로보티즈까지 연결해서 얘기할게요. 네, 어제 그 로봇에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에, 이게 무슨 회사냐면은 자율주행 로봇하고, 그 다음 배달 로봇. 네, 그리고 그 실내 서빙 로봇을 전문적으로 만든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로보티즈를 한번 보시면, 네, 로보티즈의 일개미라고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집게미 로보티즈죠. 네, 이게 집게미. 집게미는 뭐냐면은 실내에 움직이는 로봇입니다. 이렇게 실내. 자, 혼자 엘리베이터도 타고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그다음에 실내를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그죠? 네, 이동해서 이제 룸 서비스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쭉 보고 배달의 민족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로보티즈로 해가지고 배달의 민족 이제 배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로보티즈. 네. 이 로보티즈가 이제 실내는 이제 잘 가고요. 강남도 여기에 나왔었네요. 네, 그리고 이게 로보티즈가, 근데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 야쿠르트 아줌마들 보시면 이렇게 전동 카트 타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는 저 로봇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자판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배달 로봇도 되지만 움직이는. 네, 그래서 이 로보티즈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그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 로봇 관련해 가지고 이 뉴스가 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자, 자율주행 로봇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향 해가지고 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했고요. 도도나 횡단보도 통행을 허용했고요. 로봇이에요, 로봇. 여러분, 로봇. 네, 이런 로봇이 자율주행으로 그리고 배달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이런 법 개정이 필요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그죠? 네, 지능형 로봇 개정하고 규제 샌드박스 조건을 완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여러분들 덕분에 상도 받았고요. 만족도 베스트 상을 또 받았고요. 자,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 네, 자율주행 로봇 산업 육성에 관한 규제 완화 성향이 있었다.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172조 원의 로봇 배달 시장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로봇에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 거는 지금 배달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어, 배달의 민족, 라이더들 있죠? 네, 그 라이더들 못지않게 뭐 가깝게 뭐 아파트는 충분히 저는 배달 로봇을 활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교촌치킨이나 커피 이런 데는 뉴로메카의 협동 로봇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건비를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협동 로봇 수요도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나 법안이 개정이 되면은 당분간 이 테마가 또 시장을 또 주도할 가능성이 있고, 오늘은 이틀째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고가에는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요. 제가 또 그 1박 2일짜리 종목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네, 종가 관심주에서 3% 이상, 3에서 5% 이상 수익 나면은 수익을 확보를 해 두시고요.
또 멋진 종목들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보티즈까지 얘기를 다 해드렸고, 이제 AD 테크놀로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는 약간 지금 과열권에 있는데 좀 하루 이틀 쉬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어제 종가 관심주로 얘기했는데 다행히 오늘 고가가 여러분들 플러스 5% 상승을 했습니다. 예. 어제장 연결이 안 돼서. 네. 아니, 뭐 또 오늘 종목 보면서 함께 하시면 되죠. 네. 자, 그래서 고가가 다행히 5% 어제 종가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5%는 다 못 드셨더라도 3에서 3%는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3% 이상 수익 내면은 수익을 일단 확보하시고, 어제 이제 AD 테크놀로지는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자, 최근에 AI 인공지능, 네, 그게 화두다 보니까 반도체 업계도 굉장히 바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요즘에 이제 반도체 설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또 보시면은 이 반도체에서 디자인 하우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디자인 하우스가 뭐냐면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자인 하우스가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링 회사예요. 우리나라에는 AD 테크놀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코아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온칩스가 있고요. 네. AD 테크놀로지와 코아시아하고 조금 그 설계 인력이 비슷비슷한데, 작년에는 코아시아가 조금 더 많았고요. 올해는 뉴스를 보니까 AD 테크놀로지가 가장 많은 반도체 설계 인력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실적이 좀 나왔어요. 네, 실적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간단히 보시면은, 그죠? 네. 자, 뭐 2020년부터 해서 2021년, 그 작년에 뭐 실적이 별로 안 좋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뭐 100억 원대 꾸준히 나다가 작년에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투자도 감소하고 또 반도체 쪽 업황이 안 좋고 재고도 증가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반도체 업계가 굉장히 겨울을 나는 한때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계기가 AI 반도체라고 보고 있고요. AI 반도체 시장이 활성화될수록 이 설계 인력들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삼성이 향후에 M&A를 한다면 이런 반도체 설계 회사를 하나 인수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AD 테크놀로지가 약 500명 수준 정도, 네, 500명 수준의 설계 인력을 가지고 있고요. 코아시아가 400명에서 500명 정도. 네, 근데 작년에는 500명이 넘었었다고 합니다. 가온칩스는 뭐 정확히 데이터는 모르겠지만은 한 2, 300명 정도 수준의 그 설계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50인가 200명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삼성의 반도체 설계, 디자인 하우스 인수 합병 얘기가 나올 때마다 AD 테크놀로지하고 그다음에 코아시아, 네, 코아시아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널뛰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코아시아는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에 또 올랐죠. 네, AD 테크놀로지는 거래량이 어제 굉장히 크게 터졌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제가 거래량을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바로 돈이에요. 즉 수급을 뜻합니다. 요즘은 수급이 없는 종목은 계속해서 줄줄줄줄줄 흘러내려요. 네, 하지만 돈과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은 갑자기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하려면, 그렇죠. 네,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보셔야죠. 근데 저번에 이제 이때 보시면은 이때가 10월 19일 날, 네, 10월 19일에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줄줄줄줄 샜죠. 요거는 어,
세력의 주가 운전법에서 네, 바구니를 만드는데 한번 떨구는 바구니예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개미털기 구간입니다. 개미털기 구간. 자, 여기에서 안 당했어야 돼요. 네, 근데 이렇게 쭉 횡보하다가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많은 분들이 놀래죠. 자, 그러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매매 노하우를 알려드리는데, 그러면 오늘 박찬홍의 매매 노하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박찬홍의 매매 노하우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승부주에서 꼭 그 코너 한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박찬홍의 매매 노하우. 네, 잘 글씨가 안 보일까봐 좀 한번 좀 크게 써봤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세력의 주가 운전법이라는 그 설계도를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랑 함께 이 방송 계속 시청을 하시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매매하는 전략과 노하우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력의 주가 운전법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패턴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력들은 일단은 매집을 한번 일으킨 다음에 이 매집을 한번 일으키죠. 네, 매집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거래량 없이 한번 떨굽니다. 거래량이 감소하죠. 그리고 기간 조정 옆으로 횡보하는데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잔잔하게 파도가 얕은 파도가 치듯이 이렇게 옆으로 횡보한 다음에 갑자기 올리기 전에는 이렇게 급등, 네, 세력의 숙명입니다. 올리기 전에는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반드시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설계도를 조금 여러분들 계속 저랑 함께 공부하시면은 세력의 패턴을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겁니다. 자,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거래량을 동반한 이런 장대 양봉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즉 그게 세력의 숙명이고 그 구간을 날좀 보소 구간이라고 하죠. 세력이 나를 좀 봐달라, 내가 관리하는 주식을 좀 봐달라 하는 날좀 보소 구간이 나옵니다. 그게 세력의 숙명인데, 세력의 숙명은 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있다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때부터 일단은 관심을 가지시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많이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파도가 잔잔한 이런 구간에서 천천히 모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잔한 파도에서 모은다는 거는 굉장히 오히려 더 리스크가 더 큽니다. 주가가 요즘같이 AI하고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잘못하면 손가락을 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종목을 좀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자, 그래서 거래량을 주목하자. 거래량 없던 종목이 바닥권 또는 신고가 패턴에서 급등 양봉 및 즉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 양봉이 나오면은 네, 자, 요러면은 여러분들이 종목을 꼭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 양봉. 특히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돌파하기 전에 한번 신호가 나왔죠.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AD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기간 조정 거치고 일주일 만에 다시 또 올렸는데 이때 급등을 시킬 때 직전에 거래량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과열권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진입을 했어요. 단기 과열권. 단기 과열권에 있는 것들은 좀 옆으로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눌림목에서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가를 훼손하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매매하는 전략을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천천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SBB 테크놀로지 SBB
테크놀로지를 수익을 좀 내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드렸고 또 저희 회원 가족님도 수익을 내드렸고요. 여러분 1박 2일 동안 1박 2일 동안 여러분 플러스 3에서 플러스 5% 안정적으로 수익 내면 되죠. 수익률이 플러스 3에서 플러스 5%. 1박 2일 동안 이런 수익을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죠? 네네. 아, 방송 올려요?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네. 방송에 올려 조금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분 대표님은 다른 쪽에서 하시고 저는 또 제 사무실에 해가지고 잠깐 울리나 봐요. 미세하게 조정을 하면은 바뀔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잠깐만요. 아, 네. 종가 베팅을 좀 알려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다들 회의 있나 본데, 울리는 거 조금 있다가 울림을 에코를 좀 지워달라고 할게요. 잠깐만요. 자, 종가에, 네네네. 아니, 근데 이제 이거는 저랑 같이 계속 공부하면서 흐름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일단 한 종목만 선정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종목을 저번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한 종목을 선정을 했더니 여러분들 저희가 종가에 다 사니까 3에서 5% 올라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갭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4종목에서 5종목 정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하나씩 초이스해서 그냥 종가에 매수하시는 거죠. 종가에 매수를 했더니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잘 되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그나마라는 거는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종가에 매수를 하시면 돼요. 종가에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일단은 자, 당일 종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3에서 5% 이상 수익이 나면은 미션이 성공이 되는 겁니다. 3에서 5%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면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장중에 마이너스 3%까지 딱 떨어졌는데 3% 이상 떨어졌는데 회복이 안 돼요. 그럼 바로 자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마이너스 2% 정도에서 회복이 안 되면은 그냥 바로 자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매매하시면서 노하우를 키우시고요. 나중에 제가 교육 강의나 아, 그 여러분들한테 이벤트 한번 할 거예요. 이벤트 할 때 여러분들이 그때 고민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주식 초보분들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00만 원 가지고 천천히 한번 해보시라고. 네, 너무 큰 금액보다는 아니면은 뭐 100만 원 갖고 계속 연습을 한 다음에 하셔도 좋고요. 네, 뭐 그런 것들은 제가 회원 방송에서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엘레나님 축하드립니다. 뉴로메카. 네네네. 공부하고 매매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공부하고 매매하시죠. 네, 그렇게 하시고, 요거는 이 유튜브 방송은 이제 불특정 다수 분들이 매매 제 방송을 보고 매매에 그냥 참고하는 방송입니다. 네,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전일 종가 관심주 체크를 해드렸고 오늘 그 매매 노하우 중에서 핵심은 이렇습니다. 매매 노하우의 핵심은 어, 요런 세력의 움직임을 잘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해보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세력들은 주가를 들어 올리기 전에 반드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반드시 만든다.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네, 장대 양봉을 반드시 만듭니다. 이게 세력의 숙명이에요. 네, 어떤 종목도 이렇게 바닥을 기다가 어떤 종목도 올라가려면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네, 이런 패턴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하다. 일단 거래량이 없던 종목이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또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 패턴의 종목들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반드시 증가를 합니다. 거래량이 돈이니까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죠. 오늘 어떤 종목들이 있었고 시장의 내용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같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공통적인 얘기는 그렇습니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50bp를 올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는 얼마냐? 자, 유로스입니다. 자, 기준금리 쪽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자, 기준금리를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기준금리인데요. 4.75입니다. 그런데 4.75가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리, 블러드 총재가 얘기하는 것처럼 50bp를 올리게 되면은 5.25거든요. 네, 근데 여기까지도 그냥 원래 한 25에서 50bp 정도 올려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으니까 5.25까지도 감안하는데 어떤 데는 75bp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5.5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강달러가 되는 거죠. 전 세계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5.5까지 만약에 올린다면은 이러면은 미국의 소비, 가계가 버티지를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5.5에서 5.25까지 올린 다음에 다시 금리를 동결하거나 아니면은 금리를 다시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기간은 겨울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연말 정도에는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이 가능성이 없다고 시장에서 인식을 하니까 계속해서 떨어진 거죠. 자, 근데 현실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5%가 넘어가 버리면은 시중은행 금리는 미국에서 7%에서 8%까지 넘어서면 미국은 렌트비나 주거비가 올라가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양측이 갈려요. 주거비가 올라가면 소비가 당연히 줄어들고 소비 줄면은 미국은 투자가 당연히 감소되고 왜 그냥 소비에 따라서 이런 그 기업들의 경영 전략이 금방금방 바뀌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실업률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다들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서 미국에서는 의견들이 지금 그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 블러드 총재가 세인트루이스 총재가 의결권이 없어요. 네, 의결권이 없다. 의결권 없다. 올해는 없어요. 올해 없어요. 올해 의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사람은 말빨이다. 말빨만 있는 거예요. 예, 말빨만 있어. 의결권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의결권이 있는 사람들은 25bp, 좀 신중론이입니다. 25bp 정도만 올리면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입니다. 하지만 항상 의결권 없는 사람들이 큰 소리 내는 거죠. 자, 우리는 동결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은 3.5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 여기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경제를 택했습니다. 여기에서 3.5에서 더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 완전히 지금도 힘들죠. 소비 지금 급감하고 있고요. 지금 부동산 망가지고 있고요. 네, 부동산. 그래서 건설회사들 부도 일보 직전이 회사가 줄 서 있습니다. 특히 중소 건설사들은 지금 부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더 3.5에서 더 올렸다가는 문제가 심각할 것 같으니까 일단 동결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뉴스 한번 간단히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네, 7차례 연속 인상한 바 있었지만 네, 동결을 했다. 네, 3.5로 유지. 네, 결론적으로는 그 물가보다는 경기를 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써니님 감사합니다.
네. 연습 매매는 모의 투자로 먼저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좋죠. 모의 투자로. 여러분 모의 투자로 좀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왔던 잠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를 한번 간단히 체크를 해 드리면, 엔비디아가 호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제 시간외에 9% 상승하면서 오늘 그 AI 반도체 쪽 좀 좋습니다. AI 반도체 칩 관련주. 자, 그래서 엔비디아는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미국 주식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가 좀 나아 보여요. 장기적으로 여러분. 예, GPU, AI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저는 GPU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지금 디램 반도체 재고가 많거든요. 여러분, 재고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노출된 악재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써드리면서 좀 얘기할게요. 자, AI 인공지능 시대에서 AI 메모리 반도체 증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현재 반도체 섹터가 지금 현재 업황이 좋지는 않은데, 에, 재고가 많아요. 재고. DDR4에서 DDR5 있죠? 네, 5로 전환 중에 있고, 지금 D램 재고가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역대급. 그래서 고객사에서 지금 안 산대요. 그래서 이제 제2의 치킨 게임으로 가냐, 지금 다들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제2의 치킨 게임. 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발빠르게 AI 반도체 칩, 예, AI 반도체 칩, 뭐 메모리 쪽이죠. 메모리 설계 인력을 지금 확보하고 있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삼성이 지금 140조 넘게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삼성의 M&A를 어느 쪽으로 하느냐. 저번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했죠. 그래서 로봇에 투자를 했고, 이번에는 반도체 설계 쪽에 투자를 하면서 디자인 하우스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디자인 하우스 관련주 관심이,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체크를 하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의 바이두가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월가에서는 챗 GPT 수혜주, 바이두 픽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뭐 한번 볼까요? 네,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바이두 픽 관련주, 항상 관심주는 이렇게 저같이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FSN. 저는 FSN도 그런데 와이더 플래닛도 바이두 핏 관련주고, 핸디소프트도 그러니까 이 관련주들이 오늘 흐름이 또 괜찮았습니다. 자, 한번 차트 한번 보시죠. 자, 바이두하고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는 회사들이 바이두 픽 관련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SN, 그 다음에 와이더 플래닛, 핸디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놓고 보면은 여기에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어요. 네, 차익 매물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인데, 주인공 매매법으로 따진다면은 어디가 지지 라인이에요? 네, 요 라인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여기는 저항이 되겠고, 네, 요 하단 부분은 지지 라인이네요. 네,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와이더 플래닛은 여러분들 좀 생소한 종목일 건데, 그
AI 마케팅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AI 플랫폼을 통해서 마케팅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이커머스 업체들한테 마케팅 정보나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가 와이더 플래닛인데, 이쪽 바이두하고 또 그 협력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주인공 매매 기법으로 하면은 여기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있죠. 그리고 중간 정도 딱 정확하게 중간 지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죠. 이런 매매 패턴은 이런 걸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패턴 중에서 자 보시면은 이런 거죠. 네, 요거 주인공 매매 기법. 네, 시가, 중간값, 종가. 네, 그래서 이제 주인공 매매 기법.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인공 매매 기법. 자, 일단은 시가를 이탈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입니다. 그래서 시가를 이탈하면 안 되고 중간값, 보통 중간값 그 다음에 이제 종가 부분 이렇게 나눠지는데, 보통 중간값까지 지지가 되면은 한 번 정도 더 반등이 나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매매할 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와이너 플랜이 또 정확하게 중간 지점이 지지가 되었죠. 그러면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려면은 요 저항대를 한번 돌파해 줘야겠죠. 딱 오늘은 저항에 부딪혔네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제 시장의 트렌드 종목과 매매하는 노하우를 좀 결합을 시켜서 같이 이 방송을 듣는다면은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네네. 장중 공개 방송은 와우넷, 와우넷 홈페이지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와우넷 홈페이지. 네, 와우넷 홈페이지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박찬웅의 마지막 승부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단은 5% 이상 급등하면은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이 어제 말씀드린 종가 종목들이 계속해서 급등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천천히 수익을 분할로 매도하면은 수익이 극대화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고, 제가 조만간에 이벤트 한번 할 겁니다. 그 이벤트 할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번 체크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 SBB테크도 AD 테크놀로지도 많이 올랐고, 뉴로메카도 올랐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 투자했죠. 요것도 차트가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자, 주인공 매매 기법. 이 주인공이죠. 주인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가 부분, 중간 부분,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그거보다 다 할 줄 알아요. 여러분도 이 방송 들으시면 다 할 줄 아십니다. 그죠? 네, 쭉 보시면은 어때요? 네, 지금 여기 딱 저항에 부딪혔네. 그죠? 네, 요 저항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게 딱 저항대잖아요. 그죠? 저항을 이겨내면 또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요즘에 그 바이오 종목들이 불끈불끈 한 번씩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도 이슈화되고 있는 것들은 한 번씩 여러분들이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RNA 관련주로 해서 이런 것들 좀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테라젠 이텍스, 그리고 ST팜, 네, RNA 치료제 관련주, 네, 그 다음에 올릭스, 올리패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렇죠. 네. 근데 이 보시면은 아직은 바이오 쪽이 좀 약해요. 네, 아직은 바이오는 아닌 것 같아. 돈이 아직 안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 RNA 만드는 다이소 원리를 밝혔다. 뭐 하면서 RNA 치료제의 새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지만 뉴스에 종목들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거래량도 안 붙고. 그러면은 그냥 관심 섹터에만 넣어두시면 됩니다.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테라제니텍스 그 뉴스 보고 오늘 딱 아침에 들어가는 순간에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이오 종목은
아직은 수급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군집성을 띄는지. 자, 또 매매하는 노하우를 하나 또 알려드리면, 자, 시장의 관심 섹터는 군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함께 움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로봇주 혼자 움직이나요? 안 그래요. 네, 로봇주, AI 인공지능 관련주 혼자 안 움직이죠. 2차 전지 혼자 움직이나요? 안 그렇잖아요. 같이 움직이잖아요. 리튬, 폐배터리 이렇게 움직일 때, 그다음 양극재도 하나 넣어야죠. 요즘에 양극재가 좋다. 그러면 양극재 관련주도 같이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포스코 케미칼이 움직인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이 움직인다. 그러면 LNF랑 에코프로 BM이랑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같이 움직이죠. 그리고 리튬 관련주 움직인다. 그러면은 미래나노텍, 금양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뭐 CNT 도전대 나노신소재 움직이면은 그와 관련주들 쭉 움직이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폐배터리 움직인다 그러면 성일하이텍, 세비캠, 뭐 엔캠, 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코스모화 같이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같이 커플링 되어서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관심 섹터에서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수급이에요, 수급. 네, 수급이,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수급이, 돈이 들어오는 섹터는 함께 움직이는 특성이 있고요. 단독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힘이 약해요. 네, 단독으로 움직이면은 아무래도 시장에 관심이 좀 덜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시장의 자금이 그렇게 크게 넉넉지 않은 경우는 이 군집성을 띤 테마성이 있는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로봇, AI, 2차 전지,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종목. 하지만 바이오는, 여러분들이 바이오 종목들 많이 물려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바이오 종목들이 아직은 돈이 안 들어오고 있다. 네, 잠깐만요. 뭐 잠깐 좀 체크하라고 해서. 자, 그렇게 보죠. 네, 자, 여러분, 소리 울리는 건 어떤가요? 소리 잘 들리나요? 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울리지 않죠? 네, 계속해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종목 상담하면 큰일 나요. 어제도 금감원에서 검사역이 나오셔가지고 이 방송 종목 상담 하지 말라고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회원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은 갖고 있다고 인지를 해주라고 하네요. 네, 인지를 해주라고 합니다. 네, 저도 혹시 회원 가족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오픈해서 인지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대면, 영상 정보 및 그 의료 관련주, 비대면 의료. 예, 잘 들리시죠? 감사합니다. 자,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오늘 뭐 얘기가 좀 나왔어요. 24시간 소화 전문 상담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영상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인성정보 한번 보죠. 오늘 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침에 여러분, 일단 20%갭 뜬 거는, 그냥 뉴스로 갭 뜬 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자, 또 매매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 노하우를 같이 한번 가자고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실력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침에 큰 이슈가 아닌 뉴스로 갭 띄우는 종목. 보통 갭이 한 최소 5%에서 많게는 20% 이런 종목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굉장히 생소해요. 여러분 AI 인공지능하고 로봇은 굉장히 핫하잖아요, 요즘에. 과거에 이제 네옴시티처럼 이렇게 핫해야 돼요. 네, 네옴시티처럼 핫해야 에, 작년에 네옴시티가 핫했으니까 많이 올라갔죠. 올해는 AI하고 로봇 관련주들이 주도 테마가 계속 될 수밖에 없고요. 어, 좀 조정 나오면은 또 한참 있다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왜? 보통 평균적으로 2월 달에 테마가 형성된 종목은 그 해의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팁을. 자, 2월에 테마의 대장주들이 올해 테마의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다. 네, 보통 그렇습니다, 여러분. 2월에 테마의 대장주들, 네, 올해 테마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뭐예요? 2월에 테마의 대장주가 뭐예요? AI, 그리고 로봇주잖아요. 그죠? 얘네가 올해 이제 주도 테마가 되는 거예요. 네,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도 네옴시티 잠깐 반짝했다가 조정 나오고 또 올라갔죠. 그것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 이것도 매매 노하우니까 여러분들 체크해 주세요. 네. 그래서, 아이고, 왜 이래, 왜. 네. 자, 이런 매매 노하우를 여러분들은 계속 저랑 함께 매매 이렇게 방송하면서 와운의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하면서 매매 노하우도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네, 그렇죠. 근데 폐배터리도 약간은 조금 주도 테마라고 하기에는 그냥 좀 사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 많이 올랐으니까. 작년에 많이 오른 거는 올해 또 새로운 주도 테마가 되기는 좀 힘들고요. 그냥 그 주도 테마들이 쉴 때 사이드로 좀, 네, 사이드로 좀 반등 나오는 정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그래서 보시면은 아침에 이제 윤 대통령이 24시간 소화 전문 상담 비대면 영상 시스템을 구축하라 이 얘기가 나오면서 대표적으로 어, 영, 비대면 의료 관련주로 인성정보, 그다음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케어랩스 이런 거잖아. 근데 공통적인 부분이 아주 특별한 뉴스가 아닌데 아침에 너무 많이 뜬 거예요. 특히 대장주인 인성정보가. 이런 것들은 저는 거릅니다. 네, 먹을 가능성보다 손실날 확률이 높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현재 뭐랄까 조금 다시 복귀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복귀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조금씩 또 불끈불끈 움직입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니까 네, 관련주들로 그냥 한번 체크를 간단히 해보시죠. 어차피 여러분들 뭐 남선알미늄, 인플레이션 관련주고 그 다음에 부국철강 최근에 중국에서 철강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부동산 정책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펼치고 있고 중국의 공장들이 돌아가니까 철강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어차피 뭐 철강주들 보시면서 뭐 정치 테마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IMBC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어서 IMBC는 요즘에 피지컬 100 이슈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한번 봐야겠네. IMBC 피지컬 100. 그죠. 네. 피지컬 100, MBC, IMBC. 네. 그래서 피지컬 100이 요즘에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즘에 피지컬 100이 인기가 많습니다. 네. 피지컬 100 해외 반응하면은 인기 엄청 많습니다. 그죠? 네, 인기 많죠? 네, 피지컬 100 구화 공개 후 뜨거운 반응 뭐 해가지고 피지컬 100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관련주가 IMBC예요. 근데 이미 피지컬 100 인기가 딱 나오면서 이미 이거는 이제 호재 노출이에요.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어떤 드라마나 예능이 있으면 그게 인기가 치솟을 때는
어느 정도 거의 꼭지예요.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드라마나 예능이 시작 전에 시작 전에 이런 것들은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모으기. 보통 보면은 첫 거래량 터질 때부터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첫 거래량 터질 때 어때요, 여러분? 쉽죠? 첫 거래량이 터질 때 그때 보면은 그때 고점 아닌가 했는데 바닥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드라마 예능이 한참 인기가 많을 때 들어가면은 안 된다. 왜? 고점이다. 위험하다. 고점인 거는 위험해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뭐랄까 리스크를 떠안겨 주는 거예요. 물량을 여러분들이 받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예능이나 드라마 관련주들은 그 프로그램이 딱 시작해서 첫 반응이 나오면은 첫 거래량의 대량 거래가 터지는데 바닥권에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네, 인기가 절정에 있을 때는 예능 그다음에 드라마 관련주는 사는 게 아니다. 네,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YTN 지분 그 30% 인수전 이런 얘기가 또 뉴스가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 YTN 한번 보시죠. 부동산이 많대요. 네, YTN이.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회사에서 YTN을 인수하려고 또 하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 또 이슈화 되면은 또 만약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내년 총선인가요? 2024년 총선이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2024년 총선인데, 이 총선 전에 이런 그 정치와 관련된 뉴스, 네, YTN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는 저항에 이렇게 막혀 있지만, 혹시라도 저항 부분 8,000원을 돌파하면 또 시세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관심주로만 넣어 놓으세요. 네, 오늘 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지분 30% 인수전. 네, 최대주 누가 오르냐 이거죠. 네, 부동산, 알짜 자산도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올해 혈액 수급이 심각한 단계에 올라와 있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혈액이 너무 부족해서 또 수입을 하고 있대요. 네, 그런 정도로 굉장히 부족하고요. 예전같이 뭐 군인 장병 분들이 단체로 헌혈하는 경우도 코로나 이후에는 많이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전에는 저 대학생 때 헌혈차가 항상 대학교 앞에 있었고요. 또 오히려 큰 대학교 같은 경우는 안에 헌혈센터가 항상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끼리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헌혈해 가지고 그걸로 같이 밥 먹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공혈액 관련주로 이제 과거에 이제 인공혈액 관련주가 선바이오가 있었는데 아직은 바이오 이런 관련주들은 역시 돈이 아직 안 들어옵니다. 네, 별로 그렇게 그냥 4% 불끈 했긴 했는데 오늘 10%까지 올라갔지만 아직은 돈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SM 관련주들 뭐 서로 지금 요즘에 카카오하고 하이브하고 지금 SM을 인수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경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이브가 일대 주주에 올랐어요. 네, 일대 주주에 올랐는데 지금 카카오가 2대 주주고 카카오하고 현 그 SM 현 경영진하고는 한 팀입니다. 현 경영진. 네. 그리고 이제 하이브하고 네. 그 이수만 요 분하고 또 뭐 하이브 연합체가 또 YG가 또 있어요. 네, 요런 쪽은 지금 카카오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하이브가 겉으로 보기에는 SM을 인수하면 해외에서 리포트가 나오길 SM을 하이브가 인수하면 시너지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수만 회장과의 친분 때문에 하이브가 인수했는지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하이브가 SM을 인수하면은 좀 시너지가 날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인수가 끝나면은 SM이 또 조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매매하실 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쭉 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계속 172조 로봇 배달 시장 누가 이 시장을 선점하냐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율주행 로봇 쪽에서는 로보티즈가 강점을 가지고 있고, 한번 쭉 써볼까요? 자, 로봇에서는 과거에 이제 자율주행 로봇, 네, 자율주행 로봇 쪽에서는 로보티즈가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협동 로봇, 네, 협동 로봇 쪽에서는 뉴로메카, 네, 얘는 이제 FNF 쪽하고 손을 잡았죠. 네, 각 교촌 교촌하고 손을 잡았고, 그다음 뉴로메카만 있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네, 굉장히 기술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감속기 쪽에서는 SBB, 예, SBB 테크가 또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SPG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이슈화되고 굉장히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들이 요 정도 되니까, 일단 대장주 위주로 여러분들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매매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AI주 끝물 증세.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추격 매수 할 필요는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AI 관련주들은 여러분들 추격 매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AI주가 끝을 보였을 때 그 신호가 어느 쪽에서 나오냐? 대장주가 일단 꺾이면은 나오는 겁니다. 저번에 셀바스 AI는 뭘 보고 매매하라고 했어요?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렸는데, 셀바스 AI가 딱 꺾이는 기준을 보라고 했죠. 뭘 보고 하면 돼요? 그죠? 여러분,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을 보고 그 종목의 시세가 꺾이는지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밑에서 사신 분들은 전환선 부근에 맞닿으면서 전환선을 이탈하는지, 지금 전환선이 따라서 올라오고 있죠. 네,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솔트록스 챗 GPT 대장주죠. 이제 요거는 다시 또 시작이에요. 다시 또 시작입니다. 왜 다시 시작이냐? 직전 고점을 오늘 돌파했는데, 그런데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다만이라고 했어요. 다만, 네, 여기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인데 윗꼬리가 너무 길면 안 돼요. 이 윗꼬리 길이를 종가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윗꼬리 길이. 윗꼬리 길이가 이렇게 길어진다 그럼 팔아야죠.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윗꼬리가 짧아요. 네, 이렇게 짧고 잘 버텨줘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 몸통이 한 5분의 3 되고 윗꼬리가 5분의 1 이렇게 돼요. 요러면은 좀 더 보셔도 되고요. 네, 중요한 거는 공통적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통적인 거는 이 전환선이 중요해요. 전환선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시세가 일단 마무리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보시면 종목들이, 자, AI 휴먼. 근데 AI 휴먼은 조금 약하더라고요. 네, 마인즈랩. 네, 조금, 자, AI 휴먼, 그 다음에 AI 플랫폼. 자, 잠깐만요.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면. 자, 일단은 챗 GPT 위주로 보시는데, 일단은 종목을 좀 체크를 해드리려고요. 일단, 셀바스 AI, 솔트록스, 마인즈랩, 이 AI 플랫폼 겸 챗 GPT 관련주입니다. 자, 4x4는 AI 휴먼이죠. 네. 근데 아직 AI 휴먼 쪽은 조금 좀 약해요. 네. 그리고 AI가 또 빅데이터로 또 연결이 또 되니까, 빅데이터로 연결이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AI 소프트웨어 쪽인 셀바스 AI, 솔트록스, 마인즈랩 요 대장주 위주로 일단 보시면서, 저는 AI 빅데이터 관련주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결국은 AI 반도체예요, 반도체. 저는 반도체 쪽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칩 관련주. 왜? 지금은 반도체 업황이 바닥이지만 향후에 AI 시대에서는 이 반도체 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나중에는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다시 한번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지금은 조금 삼성전자 무겁죠. 네, 삼성전자 무거운데 실질적으로 AI 시대에 대비를 가장 많이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AI 관련 칩 관련주 보시고요. 삼성전자를 지표로 놓고 매매는 좀 가벼운 그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죠. 이 반도체 소재, 소부장에서 일단은 이 AI 시대에서 패키징 쪽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네, 자, AI 반도체 칩 관련해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AI 인공지능 시대에서 AI 빅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AI 빅데이터를 담으려면은 AI 반도체 칩 메모리 쪽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는데 AI 반도체는 고성능, 그다음에 이제 고효율이 필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열 발생이 높아져요. 고성능과 고효율이 되면 열 발생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재가 중요하고 또 패키징 패키징 기술을 계속 중요합니다. 고성능, 고효율, 열 발생이기 때문에 소재와 패키징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패키징 쪽에서 이제 뭐 장비 쪽으로는 이제 테스, 네, 테스 쪽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칩 소재 관련해 가지고는 MK전자, 네, 얘는 이제 뭐 숄더볼 그리고 본딩 와이어 뭐 이런 쪽인데 이런 쪽에서 칩 소재도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어, 낸드 쪽이라고 보시면 낸드 장비로 칭하는 게 더 낫겠네요. 낸드하고 파운드리 쪽 장비 쪽에서는 테스로 보시면 되고 낸드 플래시 쪽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칩 소재에서는 좀 MK전자 보고 나중에 이제 또 뭐 1세대 칩 관련주로는 또 넥스트 칩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세대 칩 관련주로는 넥스트 칩, 네, 넥스트 칩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또 제가 계속 여러분들 준비해가지고 또 좋은 종목들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네, 뭐 넥스트 칩 같이 NCN 뭐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CN 네, 요런 것들 뭐 지금 뭐 과열 예고 떴는데 이런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NCN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회사인데 네, 이렇게 보시고 네. 이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NCN이 대주주입니다. 지주회사요. 그래서 이 넥스트 칩은 항상 얘기가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칩은 일단은 차트도 좋고 AI 반도체 칩 얘기가 나올 때 넥스트 칩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아, 그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지금 실질적으로 AI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이런 쪽이고 이제 관련 테마주를 여러분들이 그럼 넥스트 칩이 뭐 이 AI 반도체를 만드나요? 그게 아니라 테마성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테마성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수익률 게임에서는 이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넥스칩 같은 경우는 왜 AI 반도체 관련주냐? 넥스칩이 과거에 이제 정부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한 적이 있는데 엣지 AI 프로세서 플랫폼 기술을 얘네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칩 관련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차트 흐름상으로는 주인공 매매 기법으로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주인공으로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거래량이 갑자기 많이 나왔으니까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런 종목들은 여기 네, 중간값 여기가 딱 저항입니다. 저 저항 정확히 맞죠? 네, 저항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저항이 아직은 돌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요 종목은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이 얼마냐면은 11,300원에서 11,500원이에요. 네, 요 자리가 저항입니다. 여기를 돌파하면은 시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넥스칩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네, 그 저항대를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있었던 이슈, 네, 이슈들을 파악을 해드리면서 그 이슈에 관련된 종목들, 업황에 대해서 쭉 한번 얘기를 해드렸고요. 오늘 시장은 이제 그동안 걱정했던 FOMC 의사록에 관련된 내용 때문에 미리 겁먹고 주가가 어제 조정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공개하니까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네. 네, 그러면서 의사록 내용은 별게 없었다. 블러드 이 양반이 50bp 주구장창 외쳤고 모건 스탠리 얘네들이 이대로 가면은 70bp를 올려야 75bp를 올려야 된다. 뭐 이런 헛소리를 좀 했었고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CPI, PPI를 봤을 때 충분히 요 정도 올릴 수도 있겠구나. 다들 기준금리 추가적으로 못 올리고 동결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 블러드가 외치고 모건 애들이 외치니까 그러면은 CPI나 PPI를 봤을 때 기준금리를 연준이 패드가 올해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없고 금리 날 가능성이 없네. 기준금리 더 올리겠네. 요것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고 떨어졌지만 흔들렸다가 떨어졌지만 다시 별거 아니다 해서 반등. 네,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요런 식으로 FOMC 의사로 그 결과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10분 남았는데 10분 남았습니다. 빨리 종가 관심주 해야죠. 자, 2월 23일 종가 관심주입니다. 네,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주. 자, 일단은 마지막 승부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 관심주는 이렇습니다. 자, MD스테크, HLB, HL사이언스, 솔트록스, 뉴로메카. 이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 네, 참고만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MDS 얘기가 계속 나와요. AI 반도체 얘기가 나오면서 MDS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는 뭐 MDS 테크 하면은 자율주행차 관련주도 되고 최근에는 이제 AI 뭐 솔루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MDS 테크 같은 경우는 여러 상황에 연결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종가 관심주 한번 올려드릴게요. 예, 예, 예. 아우, 네.
네,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네네네. 아, 엔비디아 판매처. 맞아요. 김대원님이 잘하셨네. 예, MDI 판매처 맞습니다. 자, 엔비디아 판매처 맞아요. 자, 2월 23일 관심주. 네. 종가 관심주입니다. 종가 관심주. 자, 이렇게 보시고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엔비디아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관련주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계속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차트도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1박 2일이다 보니까 차트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은 MDS 테크 같은 경우는 그동안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항목 돈이 지금 들어왔는데 이런 경우는 한번 위아래로 흔들면서 일단은 조금 올린 만큼의 일부를 팔았어요. 네, 우리가 이제 세력의 마음을 읽어내는 방법도 중요한데, 자, 세력의 지금 그 마음을 한번 읽어보면은 정확한 저항은 좀 여기입니다. 자, 오늘 또 정확하게 요 중간 자리 여기에서 네, 요 몸통의 중간, 네, 몸통의 중간, 그 다음에 윗꼬리의 중간, 요 부분이 쭉 해서 여기가 지금 저항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손절을 어디로 잡아야 돼요? 손절은 단기 손절은 전환선을 가지고 잡으면 돼요. 전환선. 네, 전환선을 갖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종가에 들어가면은 내일 플러스 3에서 플러스 5% 안에 잠깐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확보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요런 구간에서 안 밀리면은 물량을 소화하는 거고 밀리면은 물량을 세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을 털고 버리는 거니까 일단은 중요하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알려드렸고요. 자, HLB, 와, 제가 과거에 HLB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제가 몇 년 전에 2018년에 HLB 한번 한참 올라갔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해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그래서 회원분들 제일 조금 드신 분이 50%였고 그 다음에 최고가 250%를 수익을 내셨는데 근데 더 올라갔어요. 네, 과거에 예, 이 10배 바닥에서 10배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바닥에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보이시죠? 바닥에서 그때 2019년이었나 보네. 네. 아니 여기네 2000 예, 요때 여러분. 네. 요때 요때 고생했습니다. 제가. 네, 2019년에 고생했습니다. 2019년에 10배 올라갔거든요. 바닥에서 10배인데 예, 고생했었습니다. 그랬던 종목에 요렇게 모으고 있었는데 예, 급락하고 그다음에 10배 올라갔습니다. 10배. 네, 네. 그래서 다행히 여기에서 사신 분들, 네, 와, 지쳤다 해서 여기서 파니까 50% 수익. 네, 여기서 파니까 이제 250% 수익. 이렇게 해갖고 잘 마무리했는데, 그 뒤로는, 아, 매매를 잘 안 합니다. 네, 너무 고생해가지고. 하지만 그냥 단기 성향으로, 네, 손절가만 잘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전환선의 지지가 되고 있네요. 자, 주인공 매매 기법. 자, 주인공 매매 기법. 여러분들 요거 주인공 매매 기법 꼭 잘 기억을 하세요. 네, 주인공 매매 기법 잘 맞습니다. 네, 별표 3개짜리니까 공부하시는 차원에서 잘 익혀두시고요.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의 시가, 중간값, 고가. 네, 그래서 중간값 지지하고 있죠. 네,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아이고, 왜 갖고 있어요. 네. 네. 저희는 그때 박수 칠 때 떠나야죠. 항상 여러분 주식이든 인생이든 박수 칠 때 떠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지금 네, HLB 같은 경우 잠깐만요. 한번 제가 좀 체크해 드릴게요. 자,
자, HLB는 지금 이제 물적 분할 얘기가 나왔고요. 이 회사가 선박 사업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바이오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선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적 분할로 해가지고 선박 사업을 이제 분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청산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매도 청산에 따른 주가 급등이 있었고요. 잠깐만요. 바이오 사업에 집중한대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음, 네, 이 보면은 이제 HLB의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그 리보세라닙이라고 해서 이제 성분명이 리보세라닙이고 아파티닙입니다. 아파티닙. 네, 그래가지고 이걸 개발을 해가지고 일단은 요 부분의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뭐 그 리보세라닙을 가지고 항서제약하고 면역항암제 지금 카멜리주바보 병용요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신약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동안 일단은 뭐랄까 필요 없는 이제 선박 사업을 좀 분리해 가지고 진짜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빨리 해야겠네, 여러분. 빨리빨리. 예, 요점만 얘기할게요. 자, HL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HL 사이언스가 있고요. 네, 지금 빨리빨리 시간이 없어요. 3분밖에 안 남았어요. HL 사이언스가 있고 그다음에 솔트룩스는 아시죠? 네, AI의 대장주 한국형 챗 GPT 루시아 관련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뉴로메카 하루 더 보시죠. 네, 뉴로메카 내일 뭐 오늘 종가 아니면 내일 음봉에서 공략하는 걸로 하시고 3%에서 5% 올라가면은 해주시고 오늘 SBB 테크처럼 장중에 한 5% 정도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3에서 5%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뉴로메카도 좀 보시고 솔트록스도 오늘 저항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아까 설명했죠. 윗꼬리가 길어지면 안 되고 윗꼬리가 한 가장 좋은 게 여기가 5분의 1, 그 다음에 몸통이 5분의 3 정도가 가장 예쁘고요. 거래량을 일단 터졌어요. 직전 거래량을 넘어섰고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 모양은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단 그 HL 사이언스는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시죠? 네, HL 사이언스는 어, 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HL 사이언스 요런 회사예요. 네, HL 사이언스. 바이오 헬스케어 신소재 기술 플랫폼 기업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뭐 이게 이제 뭐랄까 염색량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색량 관련주. 네. HL 사이언스. 그냥 차트가 좋아서 뽑아봤습니다. 급등 이후에 눌림목 또 전환선 기준하고 지지하고 있어서 뽑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종가 관심주 그냥 이렇게 모아놓고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리면 오늘 종가 관심주예요. 네, MDS 테크, 엔비디아 관련주이면서 AI 관련주, HLB 물적 분할 이슈가 있고 항암제 이슈 있고요. HL 사이언스 연모제 그리고 솔트록스 AI 관련주, 뉴로메카 로봇 관련주. 네, 그렇게 해서 5개 종목을 종가 관심주로 말씀드렸으니까 내일 3%에서 5% 올라가면은 수익 실현 자율적으로 해주시고 마이너스 3% 이탈하면은 자동 손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 길게 달려왔는데요.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해서 정말 또 오늘 또 즐거웠습니다. 네, 즐거웠고
자, 그래서 내일 또 새로운 종목을 가지고 찾아뵙고요. 네, 오늘 종가관심주 내일 같이 체크하면서 또 즐겁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개인 방송 박창웅의 홍TV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창웅의 홍TV로